우리 비트코인과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고 상승장이 들어와서 불장을 하고 싶어. 불장이 왔으면 좋겠어. 불장이 올 수 있는 기준, 스탠바이 딱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면, 자, 오늘 채권 자격단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채권 자격단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게 아닙니다. 자, 언제 들어봤는데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올려주세요. 채권 자격단, 이거 코인이슈 방송에서도 배웠던 거예요. 여기 코인이슈 방송에서 배웠는데 언제 봤었지? 기억나시는 분 1번. 1번 말고 언제 봤는지 시간 한번 써주세요.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가치가 똑같다는데 진짠가요? 존나 매어님. 그런 얘기를 또 존나 또 정성스럽게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이더리움이나 우리 코인이슈 채널에 있습니다.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맵습니다. 매어. 자, 가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채권 자격단? 기사로 봤는데 우리 공부했던 건데 왜 모를까? 채권 자격단. 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거 언제 봤냐면은 작년에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당했어. 사임.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어. 근데 44일 만에 한 달 반 만에 잘렸어. 근데 왜 그러냐고 딱 봤더니,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대통령들이라던가 이제 국가 뭐 총리라던가 이런 분들이 딱 당선을 하고 1년차 때는 어떤 걸 하냐면 재정 공급을 합니다. 돈을 뿌리죠, 국민들한테. 그래 또 신임을 얻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기업들 감세 정책 해줄게. 기업들 세금 줄여줄게. 그럼 기업들이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정부한테 돈을 그만큼 적게 낸다는 거고, 그럼 정부는 그만큼 돈을 또 메꿔야겠죠.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한다? 재정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기업들의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재정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늘리기 시작했을 때야. 근데 영국 혼자 자기 대통령 딱 됐다고 우리 감세 정책 발표합니다. 기업들은 세금 적게 내시고요. 우리가 길트물이라 그래요. 영국은 길트물 발행해서 자금 공급할게요. 모을게요. 자, 그러면 영국 채권을 들고 있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기관들, 은행들, 영국 정부, 영국 연기금들, 이분들, 얘네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영국 국채를 더 찍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영국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볼게요. 영국의 연기금들이 영국의 국채를 들고 있어. 가정 안전하니까. 근데 연기금들이 가격이 떨어지네? 그러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은 영국은 노후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영국은 연기금이 무너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영국의 연기금이 흔들립니다. 유럽의 노후가 흔들린다는 건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은 미래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서 영국이 막 흔들렸죠. 영국 국채 흔들리니까 미국 국채 흔들리고 전세계 채권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이랑 주식 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채권 자격단. 그때 영국 터지고 이탈리아도 위험하다, 막 이탈리아도 말 나왔었어요. 이탈리아가 왜 나왔을까? 그때 영국 다음으로. 이 채권 자격단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공매도 때리는 애들입니다. 공매도를 때리는데 조금 약해 보이는 애를 때려야 돼. 그 약해 보이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부채가 좀 많은 애들. 지금 엔화 가치가 막 밑바닥을 치죠. 근데 BOJ 총재가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이랑 서로 얘기하고 있어. 너네 한번 쳐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엔화 공매도 치는 애들. 걔네를 채권 자격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국이 조지 소로스가 영국 영란은행 들어가지고 영국을 집어 삼켰죠. 그런 애들을 채권 자격단이라고 합니다. 채권 그냥 공매도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정 적자 항의하는 세력. 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채 매도 때리면서 공매도 때리면서 수익 가져가는 애들. 얘네들이 채권 자경단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영국이 막 흔들릴 때 그때 채권 자경단 기사들이 나왔어요. 이게 뭔지냐면은 작년 10월 달. 작년 10월 기사예요. 야덴이 채권 자경단 돌아왔다. 영국에서 이미 미국에서도 활발. 작년 10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막 44일 만에 사임당했을 때 우리 감세 정책 할게요. 채권 공급 늘릴게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 채권 자경단이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돼요? 파운드화를 던집니다. 채권을 던져요. 채권 가격 쭉 떨어지죠. 영국 연기금들 흔들리고 영국에 있는 국채를 담아놓은 은행들, 기관들, 기업들 다 흔들립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옆에 있는 이탈리아도 막 불안정해, 위험해. 야, 우리 부채 많은데, 우리 못 사는데. 채권 자경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채권 자경단이 지금 다시 돌아왔죠. 다시 기사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넘으니까 다시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한다. 부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보통 채권 자경단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작년이랑 이번에 코인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배우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향후 지금 몇십 년 동안 유동성을 미친 듯이 공급을 했어. 뭐가 힘들 것 같으면 재정 적자, 재정을 공급하고 돈을 뿌려서, 돈을 뿌린다는 거는 금리가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로금리 시절에는 채권 자경단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야. 왜? 금리가 낮아. 금리가 낮다는 거는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 막 채권 가격이 막 떨어지고 금리가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이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몇 조 원, 몇십조 원, 우리가 주식 코인 그 상대하는 자금이 달라. 근데 몇 조 원, 몇십조 원이 막 왔다 갔다 하루에 막 1%, 2%씩 올라. 그거 버틸 수 있나요? 채권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거의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클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클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채권 자경단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고 그동안 제로금리로 인해서 돈을 미친 듯이 뿌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 채권 자경단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국채 가격이 미친 듯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 호황이죠.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미친 듯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자경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놀기 좋은 환경이야.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야? 국채금리 더 올라가겠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장기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채권 가격 떨어진다는 거네? 거기다 재정 적자까지 있어? 야, 채권 자경단 물 만났네.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계속하죠. 제로금리로 인해서. 그럼 채권 자경단의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적 완화가 아닌 반대로 긴축을 하고 있죠. 저금리 때는 채권 자경단 힘이 없고 고금리 때는 채권 자경단 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채권 자경단이 다시 돌아왔고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 국채금리나 한국채금리나 아니면 뭐 일본 국채금리나 전 세계 글로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변동성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고 떨어지고 변동성이 심한 걸 의미합니다. 왜? 얘네들이 손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비트코인과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고 상승장이 돌아서고 불장을 하고 싶어. 불장이 왔으면 좋겠어. 불장이 올 수 있는 기준, 스탠바이 딱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면 채권 시장 안정화입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 지금 안정화 됐나요? 채권 시장 안정화 안 됐죠. 왜? 채권 자경단들이 지금 놀아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권 자경단 얘네들이 더욱더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2의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 먹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지금 미국의 국채 시장이 지금 힘들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거는 뭔 뜻이냐면 다음 우리가 보게 될 기사, 다음 타겟. 아마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빠르면 이번 달도 가능해요.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하이일드 시장 제목을 어떻게 짜드릴까? 기자분들 하이일드 시장 뭐 매우 혼란, 하이일드 시장 뭐 금리가 폭등했다, 뭐 스프레드 간격 차이가 막 미친듯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타겟은 어디냐면 하이일드 시장이에요. 하이일드 시장이 뭐냐면은 좀 뭐라 그럴까, 안전한 이런 채권들보다 우량주보다 조금 플러스 좀 더 위험한 애들, 이자를 높게 주는 애들. 자, 미국 국채 누가 봐도 너무 안전해. 우량 채권이야. 지금 미국 국채 ETF 사셔가지고 막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걱정할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ETF 사가지고 손실이다 막 걱정하고 막 울고불고 하죠. 지금 달러 강세입니다. 환차익으로도만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국채 ETF나 뭐 국채 관련해서 손실을 보고 계셔도 어떻다? 어차피 오래 들고 가는 거야. 매년 정기적으로 4% 이상 이자를 따박따박 박는 거는 그런 상품이 어디 있어. 그것도 미국인데. 그리고 달러 강세까지 환차익까지 하면은 절대 손실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은 100% 투자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잘못된 거지. 투자 방법이 무조건 분할로.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미국채 같이 이런 우량 채권들 수요가 떨어진대. 위험하대. 그러면 걔네보다 못한 밑에 있는 불안정한 이 막 정크번드 이런 애들은 하이힐드 시장은 어떻게 될까? 위험성은 높고 이자는 많이 주고 이런 불안정한 채권들, 회사채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 안 팔린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도 팔기 힘든데. 그럼 얘네들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음 타겟은 하이힐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금 조달이 안 돼. 이런 기업들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율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리고 자금 조달이 안 돼 기업들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 세게 때려야지. 비정상적인 금리 발행해놓고 무너지든 어찌됐든 간에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자금 땡겨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럼 그 기업뿐만 아니라 똑같은 주변에 비슷한 성향의 이런 기업들, 재무제표가 좀 비슷한, 재무 구조가 비슷한 이런 기업들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채권 시장에 영향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지 조만간 하이힐드 시장 채권 요거 기사 보시게 될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